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모두가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기 바쁜 요즘 같은 추위에 차디찬 길 위에서 노숙을 자처하고 나선 희한한 견공이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는 건지 아파트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요 녀석. 백구야, 너 안 춥냐? 아이고, 쟤 저러고 또 있네. 아이고, 아유, 또 기다리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런데 백구야, 많이 기다렸네? 가자. 일어나. 뭐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친 아주머니가 아는 체를 하자 마치 기다렸던 주인을 만난 듯 쪼르르 한 다름에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야쿠르트 게다. 백구야, 엄마 따라 배달 가니?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백구의 정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배달을 하러 가면 그 자리에 자동 스톱! 궁둥이 딱 붙이고 앉아서는 한눈 한 번 안 팔고 묵묵히 아파트 현관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머니가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 또다시 행동 개시. 마치 호위무사라도 되는 양 발빠르게 아주머니 곁을 따르는데요.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한다는 녀석.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이런 충견이 곁을 지키고 있으니 아주머니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어머니, 이거 잘 쫓아다니네요, 어머니를. 이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가 좋은지 나면 저도 쫓아다닌다니까요. 어머니가 주인 아니세요? 저 주인 아니에요. 나 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하연이가 백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와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남이랍니다. 나 이리 와. 아니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손발도 척척 잘 맞는 녀석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혹시 이 녀석 아주머니의 요구르트를 노리고 따라다니는 그저 식탐 많은 동네 개는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면 아주머니를 벌써 따라붙고도 남았을 텐데. 약간 그런 의심할 만하잖아요. 예. 그렇죠. 요구르트를 많이 예. 주셨나? 달짝지근하니까. 그렇죠. 정작 바구니에서 요구르트가 나오는 배달 시간은 마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도 있는 듯 이렇게 현관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잿밥을 노리고 아주머니 뒤를 따르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대체 왜 아주머니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저렇게 곁을 따르는 걸까요? 처음에 한번 따라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가면서 문 닫고 거기서 기다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말을 다 알아들어요. 볼수록 기특하답니다. 딱 한 번 언지를 줬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아주 기가 막히게 선을 딱 긋고 있다는 녀석. 마치 아주머니의 말이 진리요 철칙이라고 믿기라도 하듯 참을 건 참고 지킬 건 반드시 지키니 녀석의 이런 매너 있는 모습에 아주머니도 홀딱 반해버렸다는데요. 게다가 배려심은 또 얼마나 깊은지 배달에 지친 아주머니의 걸음이 느려지기라도 하면 저렇게 멈춰 기다리는 센스까지 갖췄답니다. 이러니 녀석이 귀찮기는커녕 고마운 벌처럼 느껴진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를 지가 다 외우고 있나 봐. 알고 있어. 가다가도 내가 오나 안 오나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와. 천천히 가 하면 천천히 가고 야, 그런 데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411동 가고 있어요. 세상에나 아주머니 배달 코스를 줄줄이 꿰고 있다는데요. 아니 아무리 똑똑해도 걔가 숫자를 알 리는 없을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기하게도 411동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아주머니를 기다립니다. 오, 먼저 와 있었어? 말도 안 아유, 돼. 착하다. 기다려. 아유 어쩜 완벽한 에스코트에 영특함까지 갖춘 이런 완벽한 파트너가 넝콜치에 굴러 들어왔으니 아주머니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내가 많이 이제 안심이 돼요. 백구하고 같이 다니면. 뭐 자리도 지켜주고 또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항상 기분이.
비록 녀석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묘령의 백구가 아주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는 건데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둘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입니다. 이 엄마야 얘가. 야구르트가 엄마. 어디가 그랬어? 예, 완전 껌딱지. 약국하지만 껌딱지. 백구야. 아우 뭐 내가 그렇게 좋냐? 좋은 따라다니냐. 아이. 그나저나 백구와의 이 특별한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발견했어요. 보름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는 백구.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녀석은 혼자였다는데요. 처음에. 야, 너 왜 주인이 없냐? 우유 한번 줘볼까? 그랬더니 우유를 먹다가 쏟았어. 그래가지고 쏟은 것까지 다 훑어먹길래 제가 하나를 더 뜯어줬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먹었어요. 무슨 사정으로 길 위를 홀로 배회하고 있었던 건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지친 모습의 녀석이 안쓰러워 우유를 하나 건넸다는 아주머니. 아 그걸 잊지 않고 이야. 그날의 친절이 녀석의 마음을 움직이기라도 한 걸까요? 그날 이후 백구는 아주머니를 향해 매일같이 너는 내 운명을 외치고 있답니다. 자, 이거 줄게. 그래서 먹어. 그런데요, 녀석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료만 내밀었다 하면 못 볼 것이라도 본양 요렇게 등을 돌려버린다는데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사료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이 먹어봐. 비싼 고기 간식엔 아주 열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입이 고급이라 사료는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고깃국이나 소세지, 햄 그런 것만 좋아해요. 까다로운 식성에 순한 성격까지 분명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은데 대체 백구는 어쩌다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걸까요? 지가 혹시 나왔다가 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애가 너무 순하고 착하거든요. 만약 백구에게 진짜 주인이 있다면 분명 어딘가에서 녀석을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요. 먼저 녀석이 발견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소문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그게 개 잊어버렸으면 전화가 오는데 잊어버렸다고 전화가 올 것도 없고. 그동안 나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큰 게 키우는 사람 이 근방에서 못 봤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단독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 많이 키우셔요. 아마도 백구의 덩치로 미뤄보아 아파트가 아닌 인근 주택단지에서 왔을 확률이 높아 보인답니다. 정말 사람들의 추측대로 이 동네 어딘가에 백구의 집이 있을까요? 그런데 네, 이 근처는 백구 키운 사람 없어요. 집집마다 키우는 데 많은데 저게는 못 봤어요. 집집마다 백구와 비슷한 사이즈의 대형견들을 키우고는 있었지만 정작 백구를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녀석에 대해 알고 있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려봤는데요.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백구는 어디서 온 걸까요? 2주 전부터 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기 시작한 녀석이 안쓰러워 주민들이 손수 보금자리까지 만들어줬지만 밤에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집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는 안 자고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엔 영 반응이 없다는데요. 혹시 요구르트 아주머니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저녁에 퇴근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걱정돼요. 어디서 잘 자고 있나, 혹시 누가 뭐 때리지는 않나, 해코지 안 하나. 사정상 24시간 내내 녀석을 보살필 수 없는 아주머니는 집에서 손수 만들어 온 저녁밥을 챙겨준 뒤 걱정스런 마음을 뒤로 한 채 백구와 아쉬운 인사를 나눕니다. 백구야, 오늘 추운데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 비록 만난 지 보름밖에 되진 않았지만 자식 같은 녀석을 두고 퇴근하기가 편치 않다는 아주머니. 껌딱지 녀석을 가까스로 떼놓고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하지만 아휴, 요 백구 요 녀석 고세를 못 참고 또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네요. 간다. 내일 보자. 혹시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때를 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기특하게도 아주머니가 버스에 오르면 걸음을 딱 멈춘다는 백구. 자신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머니의 사정을 이해라도 하는 건지 그러게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발길을 돌려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백구.
그런데요, 백구의 행동이 어딘지 좀 이상합니다. 자꾸만 머리를 흔들며 제자리를 빙빙 도는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아주머니 옆에 있을 땐 힘든 내색 한 번 없던 녀석이었는데 혹시 어디가 불편하기라도 한 걸까요? 마치 엄마 손을 놓친 아이 마냥 시무룩한 얼굴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가엾기까지 합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좀 뭐라 그럴까 의지가 되나 보더라고. 좀 쓸쓸해. 아줌마가 안 계시면. 야쿠르트 굶어가 없으면 여가 얼마나 초라하게 앉아 있는지 몰라. 하루 온종일 옆자리를 지켜준 요구르트 아주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망부석이 되어버린 백구. 그렇게 녀석은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간 뒤 내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백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 대체 어딜 헤매고 다니는 걸까요? 걱정스런 마음에 찾아 헤매던 그때 다행히 녀석이 보이네요. 추위를 피해 화단 깊숙이 자리를 잡은 모양인데요. 주민들이 임시로 만들어준 따뜻한 보금자리도 마다한 채 줄곧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웠던 건지 초라한 행색으로 힘없이 누워있는 녀석이 걱정스럽습니다. 백구야 잘 있냐? 아유 추운데 여기서 뭐해? 백구야 밥 먹어. 결국 녀석을 보다 못한 주민 한 분이 백구를 생각해 따뜻한 밥을 챙겨 오셨는데요. 근데 먹음직한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본체만체 통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안 먹네요. 그저 우유 파는 아주머니가 주는 것은 뭐 잘 먹고 그냥 따라다니고 잘 하는데 남들이 주는 거는 잘 안 건드려. 예, 이거 말고도 뭐 소세지도 갖다 주고 고기 볶은 것도 갖다 주고 그런데 잘 안 먹어 남이 주는 거. 아주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미는 호의는 좀처럼 받질 않는다는데요. 일편단심 요구르트 아주머니만 섬기겠다. 뭐 이런 뜻인 건지 번번이 주민들의 살가운 손길을 거절한답니다. 그저 추위라도 피했으면 하는 마음에 담요도 깔아주는데요. 뭐 그제야 마지못해 호의를 받아들이는 녀석. 아이고 누가 아주머니 바라기 아니랄까봐 연속 고집 한번 대단하네요. 그렇게 백구는 아주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춥고 외로운 겨울밤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백구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없어요. 요 녀석이 또 어딜 간 거죠? 분명 어젯밤 이 화단에서 잠을 청했는데 없네요 진짜. 그대로 다 얼었어요. 눈 뜨자마자 빈속으로 아주머니 마중이라도 나선 걸까요? 너무 추워서 추웠으면. 어떡해요. 혹시나 녀석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봤지만 털끝 하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근데 백구가 지금 없네요. 백구가 지금 없는데 이제 곧 올 시간 됐어요. 출근 시간을 알고 나타나요. 녀석이 이곳으로 올 거라는데요. 어머나, 역시. 아이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녀석 백구 맞죠? 늘 그렇듯 반가운 마음에 아주머니가 먼저 굿모닝 인사를 건네는데요. 근데 이 녀석 왜 이러죠? 그토록 오매불망 아주머니를 기다릴 땐 언제고? 아이고 아주머니 손길을 피해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이렇게 귀를 긁적거리는데요. 며칠째 반복되는 녀석의 이상 행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귀를 긁어요. 백구야 밥 먹자. 정말 백구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주머니가 손수 만들어 온 이 따끈한 밥을 허겁지겁 먹었을 녀석이 어쩐 일인지 시큰둥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연신 고개를 흔드네요. 몹시 괴로운 듯 발로 계속 귀를 긁고 또 긁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어제보다 잦아진 녀석의 이상 행동이 염려스러운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아주머니 곁으로 향하는 녀석.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얼굴입니다. 아무래도 녀석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육안으로 백구를 살펴보는 수의사. 그런데 손길을 피해 또 고개를 흔듭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외염이 이게 오래 진행됐으면은 뇌이나 아니면 중이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에 이상이 있을 거랍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돼 있어요, 아이가요. 지금 성충하고 유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상충에 감염된 거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마 이 떠돌이 생활한 게 최소한 한 6개월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몸 상태로 보아 꽤 오랜 시간 길 위를 떠돌았을지도 모른답니다. 게다가 귀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외이도에 고름이 가득 차 있고요. 부어오르고 충혈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어요. 어떡해. 피부 너무 부종이 있다는 아팠겠다. 거는 밖에서 뭔가 충격이 있었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강한 외부 충격이 아니고선 염증에 부종까지 생길 순 없을 거랍니다. 아주머니 외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던 백구에게 남모를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짠한데요. 백구가 이 정도 상태면 되게 많이 아팠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프면 사람 손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백구랑 같이 지내면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먹이를 주면서 백구가 많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을지 모를 백구. 하지만 어느 순간 차디찬 길 위에 홀로 남겨졌고 방패막 하나 없는 혹독한 세상과 마주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녀석에게 이거 먹어. 아유, 먹고 힘내. 처음 말을 건네고 손길을 내어준 아주머니는 외롭고 험한 길 위에서 만난 가장 큰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함께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그냥 스치듯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만남이었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지금의 백구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자마자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백구야. 백구. 백구야. 이리 와봐. 아이고,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꼬리까지 흔들며 다가섭니다. 아이고, 백구 연속 아주머니가 곁에 있으니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많이 좋아진 것 같죠? 네. 항상 같이 다녔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오늘 진짜 내가 많이 울었네. 아주머니도 그새 정이 들어 백구와의 이별이 못내 서운하시다는데요. 하지만 함께였던 지난 2주의 시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겠죠. 백구가 이제 뭐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백구 보러 올 거예요. 자주. 백구야, 앞으로 야구르트 할머니 잊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또 보자. 어느 날부터인가 요구르트 아주머니의 보디가드를 자처했던 백구. 그 특별한 동행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아픈 시간에 위로가 되어준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일상에 벗이 되어준 백구. 이 소중했던 인연의 힘으로 백구가 걸어갈 많은 날들은 행운 가득한 꽃길이길 바라봅니다.